그냥 지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그 말이 되게 힘들어요.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다 아이를 손흥민처럼 키우고 싶고 그죠. 김연아처럼 키우고 싶고 진로 그런 재능을 음. 잘 찾아주시고 잘 키워주시던 그런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으셨죠. 저는 부모님들이 꼭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학습 동기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하고 싶은 건 없지만 내 꿈은 알고 싶어의 저자이신 김태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연 작가입니다. 저는 현재요, 내일진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까지 1대1 진로 상담, 그리고 학부모, 또 선생님 분들에게도 진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가서 그렇게 물어봐요.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는 돈 많은 백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꿈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지금 찾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과정들이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꿈을 얘기해요. 그 중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직업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문과, 이과를 얘기를 해요. 점점 좁혀지네요. 그렇죠. 요즘에 뭐 이과가 대세니까 뭐 의치한약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지금 중학교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시험을 보는 도중에 이제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실 그 언니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전교 4등 찍고 고등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적인 부분인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압도가 돼가지고 자신의 꿈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금 한 1년 동안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하세요.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꼭 공부를 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초등학교 때 느껴보지 못한 그런 시험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을 느끼면서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공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상위 뭐 몇 퍼센트 아이들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공부는 기본 소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부모님은 다 아이를 손흥민처럼 키우고 싶고 그죠. 김연아처럼 키우고 싶고 빨리 어떤 거를 찾아주고 싶어 하세요. 작가님은 정말 여러 진로 상담도 해보시고 부모님도 만나보셨을 텐데 네. 아이들의 진로 그런 재능을 잘 찾아주시고 잘 키워주시던 그런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꼭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경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경험이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 너 예전에 초등학교 때 어떤 것들 많이 해봤어? 이러면 뭐 미술 조금 그리다가요, 피아노 조금 다니다가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해본 게 없으니까 본인이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를 꽃도 보게 하시고요. 많은 음식도 먹어보게 하시고요. 뭐 많은 산도 다녀보게 하시고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연봉제로 책정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1년에 50만 원. 50만 원 안에서 그 아이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네네. 하반기에 11월 달부터는 연봉 협상 기간이 들어가요. 이야. 실질적으로 파워포인트나 이런 자료를 준비해 와야 돼요. 와. 그러니까 다음 해에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집을 사야 되고 친구들과 얼마만큼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연봉 조정을 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개념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회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투자 수익 올리고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좋아하는 꽃이 뭐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들을 계속 아이와 사고하는 훈련을 같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험생분이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꽃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튤립? 장미? 장미? 그렇죠. 보통 보면 다 장미를 많이들 얘기를 네네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장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튤립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다 보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해주신다면 너 이런 걸 잘하는구나 꼭 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일러줄 수 있고 사실 EQ에서는 자기 감정 인식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아는지. 사실 저도 어릴 때 저 목소리 좋다는 얘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를 스스로 인지해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들어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소리 좋다라는 걸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지를 했으면 저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데요. 성우시험을 한번 보고 싶어요. 남들이 얘기를 했어도 제 스스로 내가 목소리가 좋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냥 우리 애가 대학 가서 좋은데 그냥 취업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민이 많거든요. 공부 잘하고 싶죠. 아까 얘기했던 상위 몇 프로에 딱 들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나 공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탐구해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답답함 속에서 이제 진로 상담을 맡기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딱 하다 보면은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네. 과자를 왜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제 음식을 먹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는 자기 길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 갈 준비까지 하게 됐다라는 본인의 힘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와 소통을 하는 부모? 그게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학교 학생도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12학년인데 실질적으로 바이올린을 한 9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에서는 바이올린 전공하고 음대 가고. 어차피 외국으로 갈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시각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로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아이가 좀 더 굳건해지는 시간을 주는 부모님, 소통을 하면서 그런 힘을 주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이 세 번째이지 않을까. 그냥 지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그 말이 되게 힘들어요.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요, 학교 안에서 그 경쟁 안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고민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같이 고민해 주는 거. 그리고 지난번보다 성적이 어땠는데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을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 해. 야야야 공부해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오히려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아이들과 이제 진로 상담을 딱 하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네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해요. 부모님들은 진로 상담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5번 정도 이제 만나거든요. 70분씩 1대1로요. 그러면 사실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길죠. 그런데
자신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 왜 MBTI 많이들 네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PD님은 MBTI 유형이 저 ENFP예요. ENFP 그러면 네. 벌써 이 사람 어떻구나 이런 어떤 성격적인 판단이 특징 들어가잖아요. 맥락을 네.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MBTI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알고 싶거든요. 그 사람을 빠르게 알고 싶고 빠르게 이해하고 싶고 MBTI는 하나의 선호성 검사예요. 선호성이요? 네. 그러니까 너는 E가 있다고 해서 I가 없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뭘 더 선호하는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검사를 통해서 저는 사실 너는 어떤 유형이야? 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상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흥미. 네. 그래서 정말 뭘 좋아하는지. 요즘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유튜브 뭐 봐?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보는지 어떤 흥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도 와닿고 세 번째가 적성이죠. 적성이라는 거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인풋을 넣었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웃풋이. 예. 그래서 이 적성 검사까지 하면서 조금 더 이 친구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고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치예요.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 저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게 저의 가치인 거예요. 예. 우리 요즘 학생들 딱 보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를 주는 친구들도 많지만, 정말 편안함, 즐거움, 여기에 가치를 두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까지 모두 다 네 가지를 한 번씩 다 짚어보고, 우리 친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뵀어요. 그 목동에 계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안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공부는 잘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발견하는 시간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매년 커가면서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요즘에 이제 고교 학점제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정말 진로가 중요하거든요. 뭐 커리어넷이라든가 들어가서 정말 내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스스로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진로 탐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로 탐색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소양을 위해서 학습은 학습대로 또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하면 아이들이 진로 탐색도 잘하고 학습도 잘하려고 하더라. 꿈이 있으면 다 좋죠. 근데 사실 꿈을 바로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건 학습이거든요. 네. 제가 물어봐요. 친구한테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면 지난번에 망쳤으니까 잘해야죠. 그러면 잘하는 건 뭔데? 되게 망쳤고 잘해야 되고 너무 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지난번에 국어가 몇 점이었어? 그리고 이번에 목표가 몇 점이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 동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한다라면 그런 실제를 다루는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다라트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꼭 꿈을 정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핵심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그걸 했을 때 우리 친구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실체적으로 해보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만한 성적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또 다룰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학습 동기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중학교 2학년 교실에 갔거든요. 예, 여학생이. 그래서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저는요, 그 시험 기간만 되면은 손에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요. 펜을 잡기조차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신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 같이 관찰하고 도움을 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죠. 간단하게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손이 자꾸 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괜찮아, 땀이 날 수 있는 거야. 땀이 나면 어떻게? 닦으면 되는 거야. 예. 본인은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어떤 힘을 주는 거, 그런 의지력을 스스로 갖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로는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사회는 계속 바뀔 거래요. 그래도 이 능력을 가진 아이 살아가더라. 그게 있다면 어떤 능력일까요? 나다움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발견한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자 하는 그 힘, 이게 가장 가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거든요. 사실 1km도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대표님이 야, 마라톤 한번 해봐. 이제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10km를 뛰어보니까 너무 힘든데 뛰었다라는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냈구나. 10km를 뛰었는데 10km나 뛰었다. 이제 그 대표님에게 얘기했더니 야 10km가 마라톤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km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km. 42.19km를 도전을 했고 한 6번 정도 뛰었어요. 그리고 마라톤 달리기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42.19km를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면서 아, 그러면은 적어도 42km를 뛰기 위해서는 35km까지는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뛰고 연습을 하면서 20km부터는 5km 단위로 수분 섭취를 하고 이런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제 그러면서 내가 했다라는, 이뤘다라는 성취감이 저에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작지만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이걸 그게 하나둘씩 쌓이면 그 친구에게 그게 동기가 되고 자신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으로도 이어질 거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보자는 힘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작가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